미국 달러가 여전히 왕인 이유, 글로벌 무역과 자본 흐름이 여전히 기축 통화인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위기 상황에서도 달러는 안전 자산으로 선택된다. 그러나 달러 패권이 지속되는 만큼 그 영향력은 경제를 넘어 정치와 안보까지 깊숙이 파고든다. 달러가 왕좌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유.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달러가 세계 지배적인 통화로서 왕좌에서 밀려날 수 없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하고 있다. 첫째, 대체할 수 있는 통화가 현재는 없다. 유로, 위안화, 엔화 등이 있지만 모두 달러의 지배력을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유로는 유로존 내 재정정책 차이와 정부 부채 문제를 안고 있으며 위안화는 중국의 자본 통제와 금융 개방 부족으로 제약을 받는다. 둘째,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보유함으로써 외환 보유고를 유지한다. 미국 시장의 깊이와 유동성은 달러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한다. 셋째, 달러는 세계 무역과 금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전체 외환 거래의 약 80%가 달러로 이루어지며 글로벌 대출의 절반 이상도 달러로 표시된다. 이러한 지배적 위치는 글로벌 거래에서 달러 수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한다. 넷째, 달러를 대체하려는 탈달러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모건 스탠리의 탈달러화에 대한 우려가 과장되었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중앙은행과 국제무역에서 달러의 지위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위안화와 엔화, 브릭스 공동통화 같은 경쟁자들이 달러의 위상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지만 세계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경제가 침체할 때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여전히 달러다. 역사적으로 금융 불안이 발생할 때 달러는 더욱더 강세를 보여왔다. 둘째, 위안화는 달러를 위협할 만큼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 중국은 위안화를 글로벌 경쟁 통화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자본 통제 때문에 통화 이동이 제한된다. 따라서 위안화가 달러를 의미 있게 위협할 가능성은 낮다. 게다가 중국은 소비 위축, 부동산 위기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자본 계좌 개방을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미국의 막대한 부채가 달러의 지위를 흔들지는 않는다. 미국 정부 부채는 이미 34조 달러를 넘어섰지만 달러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안전자산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재정 지출이 확대될 수는 있으나 채무 불이행 사태를 촉발한 수준은 아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달러는 불안정한 통화가 될 가능성은 낮다. 넷째, 암호화폐는 달러의 대안이 되기에는 지나치게 변동성이 크다. 예컨대 비트코인이 한 달 만에 10% 오른다면 사람들은 이를 거래 수단보다는 투자 수단으로 보관할 가능성이 크다. 지배적 통화의 조건은 급등락이 아니라 안정성이다. 달러는 법정 화폐로서 거시 미시경제 정책 운용을 가능하게 하며 국제금융에서 투명성과 유연성을 제공한다. 지배 통화가 교체되는 과정은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 변화일 수밖에 없다. 달러 패권 유지 요인과 대체 통화의 한계. 최근 몇 년간 주목받은 금융 트렌드 중 하나는 탈달러화다. 이는 미국 달러의 국제 무역에서의 역할을 줄이려는 여러 국가들의 시도다.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은 달러의 통화를 활용한 무역 채널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 질서를 흔드는 가운데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가 흔들릴지 주목된다. 기축 통화는 세계 대부분의 거래에 쓰이는 통화다. 역사적으로는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제국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그 지위를 가졌으며 당시에는 금과 같은 귀금속으로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경제가 쇠퇴하고
금이 대거 미국으로 흘러들면서 뉴욕은 금융 중심지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고 1944년 브레턴 우주협정으로 달러는 공식 기축통화로 자리잡았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본위제를 폐지한 이후에 달러는 기금속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실리와 신용에 의해 지탱되었다. 이때부터 달러 기축 체제의 취약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달러 패권을 떠받치는 대표적 요인은 페트로달러다. 세계 대부분의 석유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며 에너지 수요가 곧 달러 수요로 이어진다. 석유뿐만 아니라 국제교역의 결제 통화로서 달러는 보편적 단위로 제공한다. 예컨대 한국의 기업이 브라질 농부에게 대두를 수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원화와 레알화로 직접 거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고 그 달러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런 구조 때문에 달러는 국제무역 매개 역할을 공고히 한다. 연준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9년 국제무역 거래에서 미주는 96%, 아시아는 74%, 기타 지역은 79%가 달러로 결제되었다. 2025년 9월 기준 이 비중은 40%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다. 은행 비거주자 예금과 대출의 약 60%, 이완 거래의 90%가 달러를 포함한다. 유로는 한때 대체 가능성이 있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와 유럽의 정치 재정 불안으로 힘을 잃었다. 일부는 장기 침체와 인구 감소, 중국은 자본 통제와 금융 개방 부족으로 기축통화 지위를 얻기가 어렵다. 스위스의 프랑은 안정적이나 경제 규모가 작아 국제 결제 흐름을 감당할 수가 없다. 달러의 대안은 현재로서 없다는 결론이다. 디달러화 운동의 확산과 브릭스의 도전. 2020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의 제재 이후 디달러화 움직임은 재점화되었다. 각국은 미국이 애교 군사 갈등을 이유로 언제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드러냈다. 여기에 2015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고립주의 정책은 동맹을 흔들고 더 많은 국가들이 달러 의존 축소를 모색하게 됐다. 미국의 부채 확대와 인플레이션, 달러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세계 각국은 장기적으로 달러 자산의 실질 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깎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따라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자국 통화로 직접 결제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브릭스는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으로 구성된 신흥 경제 블록으로 2024년에는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랍에미리트 등을 새로 편입했다. 2024년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달러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실제 러시아와 중국 무역의 95%는 이미 루블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다. 브릭스 단일 통화 구상도 제시되었지만 아직 실질적인 진전은 없다. 달러의 미래와 탈달러화 논쟁. 미국의 부채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여전히 강하다. 지난 5년간 달러 인덱스는 0.29% 상승했지만 2025년 들어 상반기 기준으로 11%나 하락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 결과다. 트럼프는 대체 통화로 거래하는 국가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의협했고 달러 강세가 미국 제조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책은 오히려 달러 신뢰를 흔들 수 있다. 기축통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금, 암호화폐, 소규모 통화 모두 달러의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금은 유동성과 운송 문제, 암호화폐는 변동성과 신뢰성 부족 탓이다. 세계중앙은행은 호주, 캐나다, 달러 같은 소규모 안정 통화와 금을 추가 편입하여 다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달러 지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완전한 탈달러화가 발생하면 한다면 충격은 대공황, 자산 붕괴와 신용 붕괴를 불러올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중심 펀드 SPI 비중을 줄이고 해외 펀드 VE나 VW, 금, GLD, 부동산, VNQ 등으로 분산할 수가 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은 달러 약세를 반길 수 있다. 부통령 JD 벤스는 미국인의 미국 증권 대량 보유가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여
제조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경제자문 스티븐 마이런도 해외 보유 미국 국채 세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해외 준비 자산으로 미 국채 매수를 억제할 수 있다는 조치다. 즉 미국의 경상무역주자는 상대국에 대한 대미 흑자가 미국 채로 매수로 재활용되는 구조다. 따라서 달러 빚이 국채 매입을 막으며 흑자국에 대한 흑자를 축소하거나 아예 실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전 세계 중앙은행가들은 이 정도로 자극한 단일 문서는 드물다. 이에 앞서 외환보유국 당국은 이미 준비자산 대변에 착수했다. 일부는 미 재무부 제재 역량을 경계하고 다른 이들은 모든 타결을 한 방울에 담지 않기 차원의 분산을 택했다. 달러의 전 세계 외환 보유 비중은 2001년 73%에 현재 58%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동안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다양한 통화의 비중을 증가했다. 중앙은행들은 통화 이외에도 보유자산을 다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매년 1천 돈이 넘는 금을 매입했다. 이는 그 이전 단년에 비해 1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통화뿐만 아니라 금 등 실물자산 비중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이러한 다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관세 공세로 인해 단기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달러에 의한 보유 비중이 소폭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비중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